버클리 음대 한 강의실. 세계 최고 수준의 학교에서 한국 음악을 가지고 갑자기 토론이 이어지는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사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공짜이니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버클리 음대에서 재즈 작곡과 음악 이론 그리고 현대 음악과 작곡을 가르치고 있는 마이클 로리 교수예요. 어느덧 교수 생활을 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음악 열정만큼은 여전히 20대 같답니다. 우리 버클리 음대는 세계 최대의 현대 음악대학이에요. 재즈, 락, 팝송은 물론이고 힙합, 레게, 살사까지 다양한 현대 음악을 가르치고 있죠. 전 세계 103개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전체 학생의 약 30%나 되는데 특히 한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중국 학생들이 많아요. 우리 학교는 항상 시대의 흐름을 앞서갔어요. 1979년에는 세계 최초로 영화음악 작곡 학사과정을 만들었고 2004년에는 힙합을, 2006년에는 만돌린과 반조를 주요 악기에 포함시켰죠. 현재는 12개의 다양한 전공이 있어요. 작곡, 영화음악, 음악산업 경영, 음악치료, 송라이팅 등 음악과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를 아우르고 있답니다. 우리 학교의 가장 큰 자랑은 졸업생들이에요. 정말 많은 유명 음악가들이 우리 학교를 거쳐갔거든요. 제가 몇 명만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재즈계의 거장 퀸시 존스가 있어요.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 앨범을 프로듀싱한 바로 그 퀸시 존스죠. 그리고 팝의 황제 존 메이어, 록밴드 드림 시어터의 키보디스트 조던 루디스, 재즈, 비브라폰의 대가 게리 버튼도 우리 학교 출신이에요. 한국 출신으로는 윤상 씨가 유명하죠. 작곡가이자 가수로 한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어요. 그리고 재즈 피아니스트 김광민 교수님도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셨어요. 이 밖에도 스티브 바이, 다이애나 크롤, 브랜포드 마살리스 등 수많은 유명 음악가들이 버클리 출신이랍니다. 저는 이곳에서 20년 넘게 재즈 작곡과 음악 이론 그리고 현대 음악과 그동안 여러 책도 썼고 다양한 연구도 진행했죠. 특히 재즈 화성학과 즉흥 연주 이론에 관한 제 책들은 많은 학생들이 교재로 사용하고 있어요. 음악 이론이 딱딱하고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저는 항상 실제 연주와 이론을 연결짓는 방식으로 가르치려고 노력해요. 사실 오늘 말해드릴 에피소드가 없었다면 저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음악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기에 아마 평생을 재즈와 클래식만 들었을 거예요. 잘 모르기도 했고 굳이 알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최근에 제 음악 세계가 완전히 뒤바뀌는 일이 있었어요. 한국 음악, 특히 K-팝과 대중가요, 그리고 트로트라는 장르를 접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그저 이국적인 사운드 정도로만 여겼는데 들을수록 그 안에 담긴 깊이와 감성에 끌리기 시작했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음악에는 경계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어떤 장르, 어떤 나라의 음악이든 그 안에는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무언가가 있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한국 음악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는지 들려드릴게요. 그 이유는 제 수업을 듣는 한국인 유학생 예서 덕분이었어요. 예서는 20대 초반에 밝고 열정 넘치는 학생이죠. 음악에 대한 그녀의 지식과 음악에 대한 열정은 정말 놀라워요. 항상 수업이 끝나면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지곤 했죠. 어느 날 제가 각 나라의 대표적인 음악에 대해 강의를 했어요. 프랑스의 샹송, 이탈리아의 오페라, 독일의 교향곡 등을 예로 들며 설명했죠. 수업이 끝나고 예서가 조심스레 다가왔어요. 교수님, 오늘도 수업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한국 음악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한국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조금 해드리고 싶어서요. 솔직히 말해서 그때까지 저는 한국 음악에 대해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예서의 질문에 약간 당황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고 싶어하는 열정이 보였어요. 그렇구나. 미안해요. 예서 학생 사실 한국 음악에 대해서는 잘 모르네요. 혹시 들려줄 만한 노래가 있나요? 예서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한 곡을 틀었어요. 이 노래는 사랑은 늘 도망가라는 제목이에요. 원래는 이문세라는 가수가 불렀는데 최근에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리메이크했어요. 두 버전을 들려드릴게요. 먼저 이문세 버전이 흘러나왔어요. 감미로운 목소리와 잔잔한 멜로디가 인상적이었죠. 그리고 이어서 임영웅 버전이 나왔는데 같은 노래인데도 느낌이 완전히 달랐어요. 정말 놀랍네요. 같은 노래인데 이렇게 다른 느낌을 줄 수 있다니. 예서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이 노래가 2010년 MBC 드라마 욕망의 불꽃의 OST인데 신은경, 조민기, 서우, 유승호가 주연이었다는 것과 그리고 최근 임영웅이 리메이크해서 다시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까지 알려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옛날 노래를 새롭게 편곡해서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트로트라는 장르도 있는데 요즘 젊은 층에서도 인기가 많답니다. 예서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 음악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후로 예서에게 더 많은 한국 음악을 추천해달라고 부탁했죠. 그녀는 기쁘게 다양한 장르의 한국 음악을 소개해줬어요. 바로 바람의 노래라는 곡이에요. 원곡은 한국의 전설적인 가수 조용필의 노래인데 최근에 소양이라는 가수가 리메이크했대요. 이 노래는 KBS 고백부부라는 드라마의 OST예요. 예서가 설명해줬어요. 주연은 장나라 손호준이었고 정말 인기 있던 드라마였죠. 원곡과 리메이크 버전을 연달아 들어보니 또다시 같은 노래인데 전혀 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조용필의 버전은 소프트락 스타일로 힘있고 감성적이었고 소양의 버전은 더 차분하고 서정적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옛날 노래를 새롭게 해석해서 부르는 게 유행이에요. 세대를 넘어 사랑받는 노래들이 많답니다. 이런 리메이크 문화가 참 인상적이에요. 같은 노래를 다른 시대, 다른 가수가 불러서 새로운 감동을 주는 거죠. 이건 음악의 생명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 음악이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사운드를 잘 조화시킨다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 국악 악기를 현대팝 음악에 접목시키는 시기죠. 점점 더 한국 음악에 빠져들면서 저는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됐어요. 한국 드라마도 보기 시작했고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죠. 이 과정에서 제 음악적 시야가 넓어지는 걸 느꼈어요. 한국 음악의 화성 구조나 리듬 패턴을 분석하면서 제 작곡 기법에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게 됐죠. 언어나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한국 음악을 통해 저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답니다. 음악에는 경계가 없어요. 새로운 음악을 접할 때마다 우리의 음악 세계는 더 넓어지고 깊어지죠. 음악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2024년 파리 올림픽 비치발리볼 결승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브라질과 캐나다 선수들 사이에 심각한 논쟁이 벌어져 분위기가 험악해졌대요. 그때 장내 DJ가 존 레논의 이매진을 틀었어요. 이 노래는 존 레논이 베트남 전쟁 때 반전과 평화의 메시지를 담아 발표한 곡이에요. 노래가 울려 퍼지자 마법처럼 관중들이 모두 따라 부르기 시작했고 차가웠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누그러졌대요. 올림픽 정신인 세계 평화와 화합이 다시 피어오르는 순간이었죠. 이 사건은 음악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가졌는지 잘 보여줘요. 음악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힘이 있어요. 가슴 뭉클한 감동을 함께 느끼게 해주죠. 인류학자 스티브 미슨의 말처럼 초기 인류도 음악의 이런 힘을 알고 있었대요. 사냥이나 전쟁 전에 함께 노래를 부르며 동질감을 느끼고 힘을 모았다고 해요. 같은 올림픽에서 개막식 때 프랑스 가수 줄리엣 알마넷이 이매진을 불렀고 이 곡이 다시 비치발리볼 경기장에서 사용되며 그 진가를 발휘했어요. 이처럼 훌륭한 음악은 시대를 초월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음악은 단순한 소리의 조합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고 서로를 이해하게 하며 때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음악의 위대함이에요. 음악의 이런 놀라운 힘을 경험해 보셨나요? 우리 모두 음악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느끼며 산다는 건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줌을 새삼 느끼는 것 같아요. 한국 음악의 매력에 푹 빠진 제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트로트라는 장르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서가 트로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줬는데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예서는 할머니 품에서 자라서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트로트를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트로트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트로트는 한국의 대중음악 장르 중 하나로 1900년대 초반에 시작됐다고 합니다. 뽕짝이라고도 불린다고 하네요. 특유의 꺾기 창법과 반복적인 리듬, 그리고 사람들의 애환을 담은 가사가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최근에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트로트가 영국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등재됐다고 합니다. 트라트이라는 단어로 실렸는데 한국의 서정적인 대중음악 장르라고 정의되어 있다고 해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사전에 올랐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한국 음악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서는 특히 미스터 트롯이라는 TV 프로그램에서 우승한 이명웅이라는 가수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명웅의 노래를 예서를 통해 들었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매력적인 목소리더군요.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라는 노래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노래인데 가사의 의미를 이해하고 나니 더욱 와닿더군요. 이명웅의 또 다른 노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도 들어봤는데 이건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대중가요는 현대적인 감성이 느껴졌기에 신선했습니다. 그리고 예서가 소양이라는 가수에 대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2012년 한국 프로야구 올스타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소양이 애국가를 부르다가 실수로 음을 너무 높게 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실수가 오히려 레전드가 되었다고 해요. 소양의 파워풀한 고음이 실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것 같습니다. 이 일화를 들으니 소양의 보컬 실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트로트와 대중가요를 알아가면서 한국의 정서와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중 트로트는 단순한 음악 장르가 아니라 한국인들의 삶과 감정을 담은 문화적 산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트로트를 통해 저는 한국의 역사, 문화, 정서를 배우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한국 음악을 연구하고 싶던 찰나에 꿈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이명웅 콘서트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되었거든요.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어요. 이명웅의 콘서트 제작팀에서 재즈 편곡을 요청한 거죠.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트로트 콘서트에 참여한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내 흥분되기 시작했어요. 콘서트의 일원으로서 정말 흥미로운 도전이 될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한국의 스타 가수와 직접 일할 수 있다니까 이 얼마나 귀중한 경험이겠어요. 준비 과정은 정말 힘들었지만 즐거웠어요. 이명웅의 노래들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재즈적 요소를 어떻게 녹여낼지 고민했죠. 예서가 옆에서 큰 도움을 줬어요. 한국어 가사의 의미나 문화적 맥락을 설명해주니 편곡 작업이 한결 수월해졌거든요. 콘서트 날이 다가올수록 긴장되면서도 기대가 컸어요. 제 편곡이 관객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이명웅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명웅의 라이브 무대를 직접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콘서트 당일이 왔어요. 무대 뒤에서 지켜보는 콘서트의 분위기는 정말 대단했어요. 관객들의 함성 소리가 귀를 울렸고 이명웅이 무대에 등장하자 그 열기는 절정에 달했죠. 제가 편곡한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가 연주되기 시작했을 때 저도 모르게 긴장됐어요. 하지만 이명웅의 목소리와 재즈 편곡이 어우러지자 관객들의 반응이 뜨거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공연이 끝나고 예서는 저를 찾아와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어요. 제 덕분에 꿈 같은 시간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제가 더 고마웠어요. 예서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런 멋진 경험을 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 음악의 새로운 면을 발견했어요. 트로트와 재즈의 만남이 이렇게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낼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웠죠. 음악에는 경계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앞으로 저는 한국 음악과 서양 음악의 융합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해보고 싶어요.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수업도 개설할 계획이에요. 세계 음악의 융합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 탐구하는 수업이 될 것 같아요. 이명웅 콘서트 경험 이후로 제 음악 세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트로트와 대중가요, 그리고 현대 음악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다는 걸 직접 체험하니 정말 놀라웠죠. 한국 음악의 다양성과 깊이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면서 한류에 대한 제 인식도 크게 변화했어요. 단순히 케이팝이나 드라마로만 생각했던 한류가 사실은 훨씬 더 폭넓고 깊이 있는 문화 현상이라는 걸 깨달았죠. 특히 트로트 음악에 담긴 한국인의 정서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기쁠 때나 슬플 때, 힘들 때나 행복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트로트가 감정을 잘 표현해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명웅의 우리들의 블루스는 삶의 고민을 느끼게 해주고 다시 만날 수 있을까는 그리움을 잘 표현하죠. 이제 나만 믿어요는 사랑에 대한 간절함을, 별빛 같은 나의 사랑하는 로맨틱한 감정을 아름답게 담아내고 있어요. 이런 노래들을 들으면서 한국인들의 섬세한 감정 표현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됐어요. 이제는 한국을 직접 방문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 왜냐하면 콘서트 준비를 위해 만난 스태프들의 따뜻한 환대와 전문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죠. 그들의 세심한 배려와 효율적인 업무 처리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어느 나라의 공연 준비 과정보다 뛰어났어요. 특히 관객들의 매너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영웅시대라고 불리는 팬들의 질서 있는 모습과 열정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의 응원 문화는 마치 잘 짜여진 오케스트라 같았죠. 한 마음으로 이명웅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콘서트 중반 때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부르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객석 앞쪽에 앉아 계시던 80대로 보이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걸 보았죠. 할머니 옆자리는 손녀딸로 보이는 여성분과 함께 앉아 있었는데 그때 저는 왠지 할머니의 사연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노래가 절정에 달했을 때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시며 옆에 있는 손녀딸의 손을 슬며시 쓰다듬으셨어요. 아마도 오랜 세월 함께하다 먼저 떠나보낸 배우자를 생각하시는 것 같았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비록 몇 년 전이지만 제 아버지도 5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할머니의 그 작은 제스처에서 느껴지는 그리움과 사랑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음악이 우리의 가장 깊은 감정을 끌어내는 힘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죠. 콘서트가 끝나고 할머니께 다가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대신 그 순간의 감동을 간직한 채 임영웅의 음악이 세대를 초월해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울리는지 직접 목격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경험은 제게 음악의 보편적인 힘과 한국 대중문화의 깊이를 동시에 보여줬어요. 음악이 어떻게 우리의 가장 개인적인 경험과 감정을 공유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한국의 대중문화가 얼마나 깊은 정서적 공명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다시금 느끼고 싶네요. 만약 가게 된다면 서울의 번화가부터 전통 한옥마을까지 현대와 전통이 공존하는 한국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어요.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적인 장소들도 꼭 방문해보고 싶습니다. 제 수업에도 한국 음악 요소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 번씩 한국 노래의 가사를 분석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트로트와 대중가요의 매력에 대해서도 학생들에게 많이 얘기해요. 트로트가 단순히 옛날 음악이 아니라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어 모든 세대가 즐기는 음악이라는 점을 강조하죠. 임영웅, 영탁, 이찬원 같은 젊은 가수들의 음악을 들려주면 학생들도 흥미로워해요. 이런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관심을 갖게 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한국 음악의 다양성도 놀라워요. K-팝의 화려함과 트로트의 감성, 그리고 국악의 전통성이 어우러져 독특한 음악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런 다양성이 한류의 힘이 아닐까 싶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음악에 매료되는 이유가 바로 이 다양성과 독특함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요. 가사의 의미를 자세히 알아가면서 한국어 공부에도 더 열심히 하게 됐어요. 노래 가사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한국어 실력도 덩달아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제는 간단한 한국어로 대화도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같은 표현을 할 때마다 한국 문화와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앞으로 한국 음악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고 싶어요. 음악은 정말 놀라운 문화 전달자이자 교류의 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음악을 통해 저는 한국의 문화와 정서를 이해하게 됐어요. 한국인들의 정서, 예의, 그리고 따뜻한 마음이 음악 속에 깊이 담겨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문화를 가진 한국, 정말 멋진 나라인 것 같아요. 저도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작은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이클 로리 교수님에게 응원의 댓글을 아래에 남겨주세요. 감동을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 담기였습니다. 더 좋은 사연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